뉴스탑10이 뽑은 6위인데요. 오늘 새벽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결정되는 순간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이나 반응도 참 엇갈렸습니다. 정 교수 구속 소식에 분노한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떠나가셨네. 칼 고문이라는 것을 몰아내자. 이게 법이야!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이겨야죠! 모든 사법부가 다 정의와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양심대로 헌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오늘 새벽 상황을 저희가 한번 잠깐 만나봤습니다. 배종철 소장님. 네. 그런데 일부 조금 더 격렬했던 지지자들은 이 구속이 결정됐던 서울중앙지법까지 법원 앞까지 행진을 좀 했더라고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체심사를 했고 이제 판사는 발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상권 분립이 있는 것이 이 사법부에서 실체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서초동 이 중앙법원 바깥의 풍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겁니다. 양쪽으로. 하나는 이게 법이냐, 어떻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쪽이 있는 것이고, 또 한쪽은 정말 마땅하다, 이것이 사법부의 정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았든 한쪽을 지지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민주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광장 정치에 분명히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본인의 주장을 주장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결정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청원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떻다 하는 데까지 가면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조금 차분하게 이 사법부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이후에 수사되는 내용들은 좀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좀 우려스러운 게 온라인상에 보면 조순일 부장, 근조, 대한민국 사법부, 그리고 실제로 이 판사 이름 석자를 이렇게 쓴 다음에 어디 사는지 주소 알려달라. 라는 조금 위험수를 넘은 발언들도 커뮤니티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부 온라인에서는 이 영장 전담 판사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소 내놔라, 구속하라 이런 압박이 거세져서 경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이 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법관들에 대해서는요,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지금 늘고 있어서 문제예요. 최근에 3월에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하도록 한 판사에 대해서 적폐 판사다, 이런 인신공격이 나왔고, 끝내 이 판사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이라는 건요, 판사의 당사자라든지 가족에 대해서 경찰 등이 경호를 붓는 걸 뜻하거든요. 지난 2007년에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때부터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물리력이 강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워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 어제 보수단체들이 모여있던 서초동 법원 삼거리와 이 서울구치소 앞은 그야말로 참 축제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같이 보실까요? 두 장면을 연이어 봤는데 어느 쪽 다 그렇게 기분이 유쾌해 보이지는 않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이 드는 장면들을 봤어요. 그런데
김종욱 교수님, 여기 적힌 그대로예요. 이번 주말에 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여권 지지자들의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거울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문이 왜 존재합니까? 대통령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왜 존재합니까? 촛불이라고 하는 가치, 그래서 그런 가치에서 검찰개혁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개혁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수사는 수사대로 하라는 거고요. 개혁은 개혁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친문 진영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11월 10일이면 딱 절반이 돌아오게 됩니다. 적어도 대통령에게 임기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틈을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렇게 계속 예를 들면 조국 가족에 대해서 수호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개혁, 그다음 민생경제개혁에 대한 새로운 구상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친문을 자처하는 저런 분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들을 가로막는 저런 행동들을 하신다면 오히려 친문이 아니라 반문 행태들을 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겠지만 현명한 만약에 분들이라면 지금 자유한국당 표창장 주고 이러면서 스스로 자중자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거울 앞에 서서 실제적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아니 국가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바로 벌어진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싸움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울 앞에 서라고 말씀 의미심장한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저희 관련해서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5개 만나보실까요?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를 면하면 안 된다. 범죄 혐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조국 전 장관 희생으로 그동안 실패했던 검찰개혁이 시작됐다. 예. 윤석열의 검난이 아니라 유시민의 설난. 풍자 섞인 댓글도 있습니다. 막상 구속이 되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지막인가요? 정경심 교수가 가져갔는데 노트북이 없다. 노트북에 발이 달렸냐. 사라진 노트북에 대해서 여전한 의문을 갖고 계신 댓글까지 차례로 5개 만나봤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구속건과 관련해서 이번엔 청와대로 가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